네, 오늘 시그널 픽에서는 추석 이후의 전국 상황을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몇 주 만에 다시 모셨습니다. 추석 잘 쉬셨죠? 네. 지역에 다녀오셨습니까? 네. 지역 여론 좀 어때요? 아무래도 이제 정치인 만나면 생활이 어렵다는 말씀, 그리고 이제 좀 싸우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예. 우리 고향 지역의 특성상 네. 이재명은 왜 그냥 두냐 뭐 이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군요. 그게 뭐 사실은 이제 그렇죠. 검찰 수사와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수사하고 뭐 구속시키고 이런 내용이 아니지만 여당인데 왜 그런 일도 제대로 못하냐, 이게 또 영남 지방의 좀 주류적인 민심이었던 것 같아요. 예. 뭔가 무기력해 보이는 여당에 대해서 약간 불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언론이나 모든 것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네. 이 범죄 사실에 대해서 보도가 나갔는데 일반인 같으면 뭐 그보다 조금 사소한 범죄도 뭐 전부 구속하고 이렇게 예. 중형이 선고되고 하는데 이 특권층 아니냐, 뭐 그런 데 대한 이 비판이 있죠. 뭔가 이제 그 제일 야당 대표라서 구속을 피한 것 같은 뭐 이런 특권을 그렇죠. 느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또 영남 지방에서는 조금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이라 할까요? 좀 예. 비판 의식이 많으니까 그런 면까지 합쳐져서 그런 반응이 나왔죠. 예. 지금 뭐 이 대표 이슈로 추석 연휴에도 한창 뭐 시끄러웠고, 당장 뭐 내일부터는 그 장관 후보자들 청문회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영장이 기각되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여 공세 펴는 수위가 예전보다도 더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청문회 앞두고 있는 내일 이제 유인촌 장관이랑 이제 김행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뭔가 더 세게 나올 거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좀 전망하시기엔 어떻습니까? 그렇겠죠. 근데 뭐 유인촌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큰 이야기는 없는 것 같고, 예. 그저 뭐 소위 MB 때 사람 왜 또 나왔느냐 뭐 그런 내용인데, 뭐 그분이 그 보여준 여러 가지 그 업무 능력이나 리더십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판적이지 않은데, 김행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뭐 문제 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국민의힘에서도 좀 슬기롭게 대처를 해야 할 텐데, 네. 좀 뭐 워낙 민주당이 또 다수당이고, 아마 이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의 그 국면 전환이라 할까요? 이것을 이균용 대법원장 그리고 김행 장관 후보자에 대한 그런 그 예. 인사청문회를 네. 통해서 꾀하고 있기 때문에 뭐 보통의 인사청문회의 모습과는 좀 많이 다르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인사청문회 보이콧 하겠다는 얘기를 일단 어제 윤재욱 원내대표가 먼저 꺼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단 들어가서 같이 조금 야당에 상대해주는 게 좋은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어요. 이렇게 보이콧을 해버리면 후보자 혼자 야당 의원들을 상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참 그게 이게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예. 왜냐하면 후보자가 이제 야당 그 의원들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는데, 그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의 뭐 지원 사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원 사격도 없이 그냥 두는 것이 맞는가? 네. 그렇게 되면 장관 후보자 스스로가 예를 들어 나 이거 청문회 못 받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좀 그렇죠. 예, 후보자 청문회를 받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예. 여당에서 보이콧한다는 말이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좀 감이 안 서네요. 예, 뭐 일단은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열겠다는 거니까 들어가서 일단 처음에는 약간 파행이 되다가 뭐 열릴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 사실 이제 보이콧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여당 입장에서도 김행 후보자 의혹에 대해서는 좀 방어가 어렵다 보니 이런 카드를 선택한 거 아니냐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근데 뭐 김영 후보자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 이야기가 됐지만 예. 사실 그것이 무슨 결정적인 근거가 드러나거나 또는 결정적인 하자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민주당의 예봉을 좀 꺾기 위한 네. 그 여당의 이 방어적 공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뭐 당내에서는 김웅 의원이 나서서 김행 후보자를 좀 저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분 늘 그랬기 때문에 뭐. 예. 그 목소리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제가 이상민 의원 나가시기 전에 마지막 질문으로 드렸는데 저는 임명동의안 표결 이균용 네. 후보자에 대한 표결에 있어서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홍익표 원내대표는 일단 부결 의견이 강하다고 설명을 했고 조금 전에 들어보니까 이상민 의원도 뭔가 부결에 좀 무게를 두는 듯한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부결이 되면 이게 88년 이후에 처음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그 답답하고 안타까운 사정이에요. 예. 이게 뭐냐면 헌법에 우리가 이른바 삼권 분립 제도를 채택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맞추도록 하고 있고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국회는 또 역시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만 법원은 사실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라 임명된 권력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에게 법원 행정의 최고 권한을 주고 인사권을 주고 대법원장이 소송의 지휘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그 뭐 대법관 회의를 통해서 예를 들어 판례를 통일한다든가 해서 사법부를 이끌도록 하는 법원의 어떤 상징적이자 실질적인 최고 책임자인데 네. 그 책임자의 임명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국민이 직접 뽑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예. 법원을. 네. 그거는 이제 인민재판이겠죠. 그래서 대통령이 지명을 하고 국회가 그 견제를 하기 위해서 임명 동의안을 표결을 하게 했는데 국회가 사소한 이유를 들어서 만약에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 사태가 없었으면 네. 그랬겠느냐 또는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가 없었으면 과연 이렇게까지 나왔겠느냐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민주당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집중적인 견제와 또 공격 또는 더 나아가서 사법부 길들이기 하나의 수단으로 지금 국회의 그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것이 가장 그 국회에서 일을 하다가 보면 저도 원내수석으로서 여당 원내수석으로서 이제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의안들이 생기거든요. 네. 근데 법률안은 예를 들어 부결이 되면 예. 다음 회기에 또 처리도 하고 또 뭐 협상을 해서 통과시키기도 하고 하는데 총리 임명 동의안을 부결시키면요. 네. 그럼 막대한 저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그 어려움이 벌어지는데 대법원장 그 인사 동의안이 부결이 되면 아마 더 큰 어려움이 생기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일단 뭐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24일 이후로 계속 뭐 벌써부터 한 열흘 정도 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면 대법원에서는 전원 합의체 판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기존의 판례를 변경한다든가 소부 내분의 대법관이 결정을 못해서 전원 합의체 전체 그 대법관 회의에서 판결을 해야 되는 경우 이게 전부 다 중단되는 거죠. 뭐. 네. 그러면 사실 재판을 받을 그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물론이고 네. 삼권의 한 기구가 서는 거예요. 정지되는 거죠. 미국식으로 셧다운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이 비이성적으로 나오지 말고 좀 더 나라를 생각하고 제대로 판단을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민주당에게 간곡히 호소하지만 뭐 제 말을 듣겠습니까? 지금요. 지금 이재명 대표 이 구속영장 기각 사태 이후에 너무 기세등등해져서 네. 뭐
저 아무 말도 안 들어요. 뭐 법원 행정처에서도 이제 대법원장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를 이제 그 야당 의원들한테 전달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약간 정말 이균용 후보자만 보고 이렇게 표결을 하겠다는 건지를 좀 제가 생각하기에도 민주당은 조금 더 이제 대여 공세 수단으로 좀 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그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또 나옵니다. 일단 뭐 인준 표결에서도 부결 얘기는 뭐 당연한 것이고 10월 국회에서는 10월 이제 국감 끝난 이후에는 한동훈 장관 탄핵안을 실제로 발의해서 처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일단 법무부 수장 직무가 정지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법무부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거다. 뭐 이런 시나리오인 것 같더라고요. 그건 이제 참 기가 막힌 이야기인데 그 대법원장 이야기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법원행정처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예. 그건 뭐 의미 없이 받아들일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대법원장 후보자도 무슨 트집을 잡아서 또 부결을 시키면 결국엔 자신들의 입장에 맞는 대법원장이 들어올 때까지 부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총선에서 민주당을 그 제1당에서 끌어내리는 국민적 결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 한동훈 장관 탄핵도 사실은 지금 한동훈 장관의 탄핵을 하겠다고 내세운 이유가 검증 잘못이다 첫째. 네. 두 번째는 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재명 대표를 영장을 청구해서 뭐 기각되는 이런 사태를 맞았으니 결국 이제 보복 심리 아니겠어요? 네. 뭐 그런 식으로 법무장관을 탄핵을 한다면 그 이 나라 공직자들은 법과 양심과 원칙에 따라서 일을 하는데 어느 누가 야당 겁나서 뭐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법무장관을 이제 탄핵을 해서 한 뭐 두세 달 그 직무를 정지시키면 공직자는 1월 10일까지 사퇴해야 총선에 출마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퇴를 못하게 시켜서 총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정략적인 판단도 있을 수가 있어요. 민주당이.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이제 한동훈 장관을 영입해서 뭔가 총선 카드로 쓰는 그림을 막아버리겠다.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 모든 것이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본다면 결국은 총선의 모든 것을 걸고 있지 않는가. 예. 더 나가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저질러 놓은 여러 가지 사법부의 잘못된 이 관행을 뭐 하루라도 더 연장하겠다는 생각 또는 이제 한동훈 장관을 발을 묶어서 또 자신들의 그 비리를 좀 덮어보겠다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 더 나가서 총선에서 조금이라도 뭐 우위를 점해보겠다는 생각. 네. 이런 것으로 지금 자신들의 숫자가 아직 과반수가 넘는다는 이 다수 횡포를 부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 국민들이 이 총선에서 꼭 그 야당을 심판해야 될 그런 근거가 된다고 봅니다. 지금 뭐 이제 그 민주당의 어떤 시나리오가 한동훈 장관을 발을 묶어서 총선에서 역할을 좀 못하게 하려는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저희가 나눴는데 사실 좀 궁금한 게 지역 가시면은 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저렇게 영장이 좀 기각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사실 이번 국면에서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건 뭐 증거도 차고 넘친다고 했던 엄청나게 이제 자신만만해했던 한동훈 장관이 아닐까 싶은데 그러다 보면은 당내에서 한동훈 장관을 바라보는 분위기도 뭔가 좀 갸우뚱해졌을 것 같긴 하거든요. 실제 분위기가 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글쎄요, 뭐 근데 사실 그 증거 판단을 하는 법원과 검찰의 입장은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그 이른바 박근혜 정권 때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내서 예. 나중에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한 6군데서 수사가 들어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5군데의 수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고 하나는 재판을 받았는데 그때도 차고 넘친다고 하더니 1심부터 대법원까지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예. 근데 제가 봐서 그 사건에서는 이 법리조차 검토를 하지 않고 기소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검사들이 좀
수사를 잘 못하는 경우도 좀 있다고 봐요. 저는 솔직히 사건에 따라서는 솔직히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제가 대선 과정에 그 클린선거 전략본부장을 하면서 우리 후보의 그 네거티브 대응과 상대 후보 즉 이재명 후보의 검증을 담당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는 그 저도 그 확인한 바가 많고 네. 또 앞에 그 대장동 사건과 그 성남 FC 사건도 확인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다만 그때 대북 송금 사건은 저희들이 알지 못했죠. 그 이후에 불거진 거였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건들이 모두 영장에 적시가 되었다면 네. 뭐 저는 영장이 한 10장이라도 나왔으리라고 봐요. 근데 이제 앞에 그 중요한 두 사건은 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킴으로써 법원의 판단을 벗어났고 네.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증거인멸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무슨 뭐 직접 증거가 없다. 네. 아니 직접 증거라는 것이 이 진술이 가장 직접 증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보고했습니다. 보고했는데 더 다른 증거가 뭐가 있겠어요. 거기에다가 뭐 이게 업무상 기한을 해서 문서가 있고 한데도 근데 내가 그 문서 못 봤다든가 이렇게 해서 직접 증거가 없다고 주장을 한 것을 네. 받아주고 예. 영장 기각 사유 마지막에 보면 야당 대표는 국민의 그 비판과 판단을 받는다 뭐 이런 식의 저 판사로서 과연 법률가로서 쓴 내용인지 아니면 언론인이 그냥 네. 비평으로 쓴 내용인지 모를 그런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판사는 제가 보기에 뭐 이재명 대표는 그냥 불구속할 테니까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하시오. 뭐 그런 식의 영장 기각이 아닌가. 네. 저는 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무슨 한동훈 장관이 수사한 수사검사도 아니고 또 구체적 사건을 지휘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 검찰에서 수사한 사건의 영장이 청구가 되어서 영장 청구 내용을 국회에 와서 설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무슨 특별한 책임자라고 보진 않아요. 이것 때문에 뭐 영향을 받을 만한 그런 위치인 것은 아니다. 법률적으로 사실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예.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에 책임을 져야 될 입장에 있지는 않다고 봐요. 그러나 뭐 영장이 발부가 되고 하면 훨씬 더 깔끔했겠죠. 예. 예전에 보니까 김재원 최고위원님께서 이재명 대표를 연산군, 뭐 폭군 이런 데 비유하신 적이 있는데요. 이게 영장 기각 전에 이런 표현 쓰신 건데 최근에 뭐 1년의 단식 사태라든지 영장 기각 이후에 이제 병원에서 하는 뭐 활동이라든지 이거를 보시면 요즘에는 뭘로 비유를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비유가 연산군을 비유한 것이 뭐 연산군이 폭군이었다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예. 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대표는 지금 연산군이 강화도에 위리안치된 위리안치라는 것이 이제 위리라는 것이 주위를 전부 다 그 격리시키고 네. 그 안에 집어넣는 그러니까 대나무 예. 뭐 울타리로 쌓아서, 쌓아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꼼짝 못하게 놓은 그런 상태다. 그러니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이제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뭐 연산군 폭군 뭐 그렇게 제가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그 상황이 연산군의 그 상황에 좀 빗대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위리안치에 벗어나서 오히려 지금 상감마마 다시 등장하셨다고 민주당에 와서 이제 뭐 지금 아주 그 복귀한 뭐 그런 입장이 된 거죠. 저는 이제 피의 숙청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피해 숙청. 네.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그 성향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네. 그분이 보여주신 그동안의 뭐 개인적인 그 인간 됨됨이 인품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네. 뭐 그래서 인간성. 그렇죠. 네. 뭐 형수님한테 이 쌍욕을 한다든지 뭐 그거 보면 정말 무서운 분이죠. 그런 분이 당내 반대파에게 어떤
피의 숙청을 가할까 이것은 앞으로 두고 볼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 조금 아까 나가신 그 이상민 의원도 아마 숙청 대상 10번째 안에는 들지 싶은데 제가 보기에 취재를 하신 건가요? 실제로 숙청 대상에 대해서. 숙청 대상 중에 제가 1호는 아마 서른 의원이 아닐까 그 생각이 들고 예. 그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계시겠죠. 뭐 서른 의원은요 대선 네. 때도 이재명 저 구속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뭐 그때는 이제 경선 캠프 자체가 달랐으니까. 네, 근데 예. 이제 서른 의원이나 저나 판사가 이렇게 판단할 줄 몰랐을 뿐이지 예상은 똑같이 한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저는 다만 숙청 대상에서 좀 벗어나 있고 예. 예, 서른 의원은 아마 숙청 대상 1호. 네. 이상민 의원도 이상민 의원도 다음에 이제 이상민은 두 참 분 같이 훌륭한 모셔가지고 분인데. 한번 토론을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민 의원 참 훌륭한 분인데 참 예. 안 됐어요. 아까도 계속 나가시는데 막 숙청 대상이다 막 이러셔가지고 우리가 좀 구출해 왔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한번 당으로 넘어오라고 제안하시지 않았습니까? 단칼에 거절은 당하셨죠. 알겠습니다. 얘기가 또 하다 보니까 금방 시간이 흘렀는데요. 김재원 최고위원까지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